가문단의 일문단. 사랑의 본질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은 인간의 사랑인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그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식한 인간은요, 선을 추구하는 욕구를 지닌 인간이래요.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의 원천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때 선이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이 문단은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얘기네요. 이 문단 보겠습니다. 아퀴나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인간 욕구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죠.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반면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지성의 능동적인 활동과 주체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다. 자, 그럼 차이점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 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것을 추구하는 반면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한다. 두 번째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인식 능력은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지만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가 잘 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단맛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감각적 욕구는 사탕을 추구하겠지만 지적 욕구는 사탕이 충치를 유발하고 올 수 있으므로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이 문단은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고 말하며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자,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식한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나타나 있네요. 특히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하며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으며 선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여러 정념이 비롯됐다고 하였다.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 자, 그러면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인간이 취하는 행동은 뭐죠? 지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선이라고 이해된 것을 우선 추구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 이유는요, 더 선이라고 이해된 걸 우선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적혀있네요. 결국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3문단은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설명한 사랑과 정념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문단의 1문단.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사랑에 대한 칸트의 견해가 되겠네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며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자, 칸트가 인식한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에요.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보다는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더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돼 있죠. 1문단은요,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주목한 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선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여기서 선의지란 선을 지향하는 의지로 선의지의 개념이 나타나죠.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한 것이다. 그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칸트에게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의무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자, 그러면 이 문단은요, 칸트가 감성적 차원의 사랑보다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주목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문단은 칸트가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주목한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3문단. 칸트의 관점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 대한 칸트의 견해가 되겠고요. 그는 어떤 경향성과도 무관하거나 심지어 경향성을 거스르지만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천적 차원의 사랑만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명령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갖는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말한다. 3문단은요,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2번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획은요, 욕구였죠. 욕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욕구 먼저 정리해 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라면서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감각적 욕구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여러분, 산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 자, 그렇다면 감각적 욕구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선지 1번 보도록 할게요. 선을 추구한다는요, 이 문단에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겠습니다. 선지 2번,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1문단에 나타나는데요. 인간이 선을 추구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선지 3번,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된다는 것은 2문단에 제시가 되는데요.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은요. 3문단의 아퀴나스의 주장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은 잠에서 깨어나 방 안 가득한 카레 냄새를 맡고 카레가 먹고 싶어져 식탁으로 갔다. 그러면 이것은 1번의 근거인데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가 되겠어요. 여기 1번 잠깐 갈게요.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가 먹고 싶어진 것은 카레 냄새에 의해 촉발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이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정된 봉사활동에 늦지 않기 위해 카레를 먹지 않기로 하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자, 그럼 2번과 관련된 건데요.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를 먹지 않은 것은 지성이 카레를 먹는 것이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더니 진열장에 시원한 생수와 맛있는 케이크가 있었다. 그것들 보니 목도 마르고 배가 고팠지만, 자, 목도 마르고 배가 고픈 것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가 해당하겠죠.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후, 자, 그러면 생수를 먼저 주문하는 것은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라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3번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할까요?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생수와 케이크 중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것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더 선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고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갑은 카페에 들어오는 이성의 을의 미소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평소 갑은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용기를 내 을에게 다가갔다. 자, 여러분 4번, 5번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므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은 자연적 경향성이 이끌리는 것이겠고 맞는 선지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 5번은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에게 다가간 것은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서 실존 차원에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은 감성적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선지 3번입니다.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맞는 거고요. 나의 칸트는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고 보았다. 아니고요.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틀린 것은요. 선지 3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 1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이 지성에 의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인간에게 그 자체로 선한 의지가 있다고 보았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의 아퀴나스는 모든 정념이 사랑을 전제한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을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없다고 보았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 4번 보겠습니다.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와의 관계에 따라 설명하였고 사랑이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의 칸트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과 실존적 차원을 구분해 설명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보겠습니다.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이 사랑이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의 근본으로 한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칙이 있다고 보았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입니다. 다음 중 A와 B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A 같은 경우에 그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는 이 따라가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따라였고요. B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에 따르겠다는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짝지어진 걸 골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정답은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지 1번 볼게요. A. 경찰이 범인의 뒤를 따랐다에 따랐다는요. 다른 사람이랑 동물에 대해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라는 뜻이고요. B에 있는 춤으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에 따르는요. 앞선 것을 조차 같은 수준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선지 3번 보겠습니다. 개발에 따르는요.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라는 뜻이고요. B에 있는 우리 집 개는 아버지 율란이 따른다에 따른다는요.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지 4번도 보겠습니다. 선지 4번의 A는요. 아무도 그의 솜씨를 따를 수 없었다에 따르는요. 앞선 것을 조차 같은 수준에 이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B에 그는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었다는요. 발레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 보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물건을 분류했다에 따라서는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나는 강을 따라 천천히 내려갈 때 따라는요.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 움직이다는 뜻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지만 나머지도 잘 살펴보았죠?